그해 8월 그 지역 인접 지역에서는 몇몇 여성이 이례적인 선천성 증후군을 가진 아기를 출산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굉장히 유행이 됐었고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 그 질병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브라질 남미에서 발병한 지카 바이러스 공포의 소두증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다시 돌아보는 그날의 역사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의 도시 레시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상반된 특징이 가득합니다. 오스만의 손길이 느껴지는 드넓은 대로를 따라 걷다 보면 흡사 파리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베베리베 강 위를 지나며 시의 역사적 중심지 강변에 줄지어선 바로크풍의 건물들을 바라보면 여기가 어딘지 싶은 생각이 더욱 짙어지기도 합니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운하, 식민지 시대부터 있었던 화려한 교회와 수도원도 레시페를 남반구의 베니스라고 할 만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17세기에 설탕무역으로 얻은 수익으로 빚어진 이러한 풍경은 맨 처음 이곳에 정착한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인들의 독창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일종의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현대식 아파트 건물과 대형 쇼핑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공존하는 세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레시페도 역시 빈민가와 도심의 슬럼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2015년에 브라질 사람들은 불안한 새 현실을 깨닫게 된 곳도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마크 호닉스바움이 지은 대유행병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해 8월 그 지역 인접 지역에서는 몇몇 여성이 이례적인 선천성 증후군을 가진 아기를 출산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눈썹 아래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마가 없고 소아과 전문의가 머리 둘레를 재려고 줄자를 대보면 정상보다 훨씬 작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소두증의 증상이죠. 일반적으로 신생아의 머리 둘레는 35cm인데 이 소두증인 아이들은 26cm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작과 경련 증상을 보였고 기괴하게 뒤틀리거나 다리가 굽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덜란드계 신경소아과 전문의사인 바네사 린데는 8월 초에 쌍둥이 남자아이 둘을 진찰하던 중에 한 명이 심각한 선천성 소두증임을 확인하고 CT 촬영을 합니다. 아기의 뇌가 일반적인 호두 같은 형태가 아니고 표면이 매끈하고 하얀색인데다가 피질 곳곳에 석회화된 부분이 생긴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인지합니다. 2주 후에 평소대로 산모들을 살피러 회진을 돌던 린덴 교수는 소두증 아기 3명을 더 만나고요. 그 다음 주에 2명이 더 나타납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20면체, 즉 20개인 다각형 모양을 띱니다. 이 면 하나하나에 RNA가 한 가닥씩 존재를 합니다. 붉은색 발진과 두통, 결막염, 근육통 같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결국에 브라질 보건부는 11월 11일에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아기가 소두증으로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당국에 통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신한 여성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감염된 시기는 2015년 초로 추정이 되지만 이 시기에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총 14개 주에서 소두증 사례가 1248건이 발생했고 7명이 사망을 합니다. 출생아 10만 명당 99.7명이 소두증이라는 의미로 2010년 통계와 비교하면 20배가 늘어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HO의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전 세계 언론에는 지카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여성의 임신 주기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온갖 과민한 추측의 헤드라인이 등장을 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방문자는 모기 퇴치제를 듬뿍 바르고요. 모기에 물릴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은 브라질 방문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권고를 다시 한번 전했다라고 합니다. 6월이 되면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까지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푸에르토리코와 코스타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사람들이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요. 홀가분하게 카리브해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려던 은퇴자들도 계획을 모두 재고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고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 대한민국 쪽으로는 심각하게 유입이 됐다라던가 상황 대처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한 가구당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4명, 5명 이렇게 다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낳은 그 소중한 아이에게 소두증이 있다면 정말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멘탈이 흔들릴 법한 그런 충격을 줬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크 호닉스바움은 대유행병의 시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기는 다시 한번 먼 곳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먼 옛날 배의 갑판 아래에는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그 옆에 있던 빈통에 담긴 민물에서 모기가 번식했듯이 이번에는 버려진 자동차 타이어에 고인 빗물이 새로운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항공기를 통한 해외여행이 발달하면서 지역민은 면역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바이러스와 미생물 병원체가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까지 무임승차로 함께 유입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과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레시페와 브라질의 다른 도시들처럼 병을 옮겨오는 모기가 서식하기에 좋은 위생 상태와 환경 조건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수준이 아닌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